앞서 보신 것처럼 트럼프 당선인은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전쟁 확전 자제를 당부했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보란 듯이 최대 규모의 드론 공격을 주고받았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5만 연합 병력이 곧 쿠르스크를 공격할 거란 이런 관측도 나왔는데요.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팩트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자,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와 푸틴이 통화했다. 러시아는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다. 어느 쪽 말이 진실입니까? 저는 크렘린궁 대변인의 말이 좀 진짜에 가깝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통화를 하지 합니다. 않았다. 네.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워싱턴 포스트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 사실일 수도 있지만 예. 또 특종을 좀 내고 싶다는 그런 욕심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두 번째는 만일에 이게 크렘린궁 대변인이 말이 이제 전화를 통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만일 이제 트럼프 측에서 통화를 했다라고 하면 예. 당선인 측에서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응신이 있었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하는 것을 보면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아, 그렇군요. 오히려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가 진실이 아닐 수 있다. 네. 추정이지만요. 자, 그런데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내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취임하면 24시간 이내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 이렇게 네. 호언장담했는데 트럼프가 그리는 종전 방안 구체적으로 뭘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평화와 영토의 교환입니다. 평화, 그러니까 영토 교환. 예. 지금 이제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을 사실상 러시아에 양도하고 대신에 이제 우크라이나는 평화를 가지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현재 대치되고 있는 그 지점, 그 지역 전체를 쭉 따라가지고 한국의 남북한의 DMZ처럼 거기다가 비무장지대를 설치하고 예. 대신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나토에 가입되는 것을 유예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인 생각입니다. 아, 지도 잠깐만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란색이 지금 아직 안 나온 지도 좀 보여주세요. 예, 지금 여기 보시면 노란색이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의 영토입니다. 위에 쿠르스크, 곧 네. 북한군이 교전을 할 지역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저 노란색이 우크라이나 전체의 20% 정도인데 자, 네. 트럼프 구상대로라면 우크라이나가 이 정도 영토를 지금 포기해야 되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걸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이기 힘들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저기 쿠르스크 지역을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잖아요. 저 예. 지역을 지난 8월 달에 무리하게 공격했던 이유도 저 지역과 사실상 지금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동부 돈바스 지역, 또 돈바스 지역의 영토 교환을 하기 위해서 저 지역을 공격을 했던 거거든요. 예.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이런 종전안에 대해서 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절대로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런 상황을 가정을 해서 이미 젤렌스키 대통령은 며칠 전에 영토를 포기하는 또는 영토를 양보하는 그런 종전안에 대해서는 절대로 나는 이걸 용인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이런 휴전안이 아마 지난한 과정을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 않게 좀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네. 젤렌스키 대통령이 축전을 벌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지지해달라. 예.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지금 오늘 트럼프의 장남이 젤렌스키를 좀 우롱하는 글을 올렸어요. 네. 자, 한번 보실까요? 자, 이게 용돈을 잃기까지 38일 남았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앞으로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하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되는 거죠. 네, 우선 저 그림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저 그림은 누가 올렸냐 하면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그러니까 큰아들이 올린 그림은 아니고요. 예. 저 그림은 페일린이라고 하는 알래스카 주지사가 올린 그림입니다. 예. 그래서 저걸 합성을 했고요. 저 그림을 유심히 보면은 젤렌스키가 굉장히 우수에 잠겨 있는 그 얼굴에 예. 지금 달러가 떨어지는 것을 이렇게 합성해서 보여주면서 당신이 용돈이 떨어질 날이 38일밖에 안 남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저 38일이라는 의미는 12월 17일이 소위 말해서 그 대통령 당선인
당선 선거인단. 네, 예. 선거인단에 투표하는 투표 날입니다. 날이군요. 예.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선거인단 투표가 끝나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모든 이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페일른이라는 전 알래스카 주지사가 공화당원이고 그래서 예. 저걸 올렸는데 중요한 것은 트럼프의 큰아들이 이것을 공유하고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것을 보면 사실상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도 그렇고 우크라이나인들이 얼마나 저기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끼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상 저기 트럼프 대통령 아들이 자신들을 조롱한다, 또 우롱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어찌됐든 지금 그 주니어는 저 밈을 일단 SNS에서 내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트럼프의 바람과 달리 지금 당장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투가 더욱 격화될 조짐입니다. 현재 전선이 국경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오늘 실전 투입이 임박한 북한군의 통신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박덕수리 나 돼지 다섯 수신. 돼지 나 박덕수리 감도. 수리 감도. 이거 하는 게 아니라 나라가 갔다. 기다리라. 자자 나 물게. 수신. 사다들 나 물게. 수신. 물게 하나 나 물게. 수신. 뭐 당연히 알겠죠. 북한군이 쓰는 암호고 지금 북한군 사투리도 들리고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으로 좀 저게 이제 보이십니까? 그 암호라기보다는요. 예. 각 부대명에 붙어 있는 호출명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부대를 이제 직접 말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제11대대, 제12대대 뭐 또는 뭐 제3여단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안 되니까 예. 저 속에서 아마 독수리, 물개, 사자 이런 게 나오는데 어느 부대가 이제 상위 부대고 어느 부대가 하위 부대인지는 모르긴 합니다만은 예. 상하위 부대들 간에 또는 옆 인접 부대들 간에 서로 간에 이걸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고요. 네. 일단 이제 상대방이 확인되고 나면은 그 뒤에는 의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서로 중요한 내용들을 주고받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것을 지금 확인하는 과정인데 저것을 보면은 굉장히 이제 전투에 투입될 준비를 거의 이제 마친 게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래서 북한군을 포함해서 러시아 5만 병력이 지금 네네. 쿠르스크에 곧 투입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네. 러시아가 북한군을 어떻게 활용할까요? 크게 이제 두 가지 방안이 있을 텐데요. 북한군이 이제 사실상 파병의 개념보다는 용병의 개념으로 그렇죠. 갔다라고 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장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러시아 군복으로 갈아입었는데 첫 번째는 그 부대들을 일일이 다 이제 쪼개가지고 러시아 군부대 배속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예. 또 하나의 방법은 그나마 대대 정도 단위는 유지를 해서 북한군 스스로가 예. 대대, 중대, 소대 이렇게 유지를 해가지고 자신들의 단일 부대를 가지고 그 단일 부대가 특정한 임무를 수행하고 특정한 지역을 할당을 받아서 거기서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방안이 있거든요. 예. 두 가지 방안 중에서 어느 것이 될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미국의 국방부 관리의 말을 들어보면은 적어도 어떤 그 북한군 자체 내에 주의 체계를 유지해서 단일 임무를 수행하지 않겠는가, 부여된 임무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더 두고 봐야 돼요. 문제는 예. 만일에 북한군들이 러시아군의 배속에 대해서 참전을 하게 될 경우에는 북한군 스스로의 단일 부대를 형성했을 때보다는 희생자가 좀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됐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네. 왜 이렇게 조용한 걸까요? 예,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 보면은 먼저 전화를 하거나 하면 일단은 이제 선수를 빼앗기고 오히려 약자의 위치에 이제 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이 문제는 금방 해결되어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트럼프 인수위 측에서 어떤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조용하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